오늘은 2024년 6월 18일이고요. 미국 주식을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어봅니다. 매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을 작성하느냐고 바빴는데 그동안 한두 개의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오늘 좀 찾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CRM이라든가 SQL, 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요, 오늘 한국경제TV에서 S&P 연말 6천 간다는데 에버코어의 4개를 꼭 매수하자, 매수해라,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얘기한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S&P 5천 간다, 6천 간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국내랑은 좀 다르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더 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엔비디아가 있고요, 알파벳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있고요, 메타 플랫폼이 있고요, 브로드컴, 셀즈포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그룹, 우버, 부킹, 그다음에 피서, 그다음에 뱅크 오브 뉴욕, 블록이 있고요, 버티브 홀딩스가 있고요, 핀터레스트가 있고, 이베이가 있고, 옴니콤, 익스페디아 그룹, CACI 인터내셔널, 페가 시스템, 그다음에 파이브나인, 링 센트럴, 트립 어드바이저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로 얘기한 곳은 정해져 있겠죠. 어디에서 얘기를 했냐면 에버코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종목들을 좀 정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포워드 12를 적용을 해서 곱했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종목들이 안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덜 간 주식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세 개를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salesforce.com입니다. 대부분 CRM 관련주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세일즈포스는 고객 관계 관리 기술 제공업체로서 회사의 커스터머 360 플랫폼은 영업, 서비스, 마케팅, 상거래, 협업, 통합, 인공지능, 분석, 자동화 등이 포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술주로 포함이 되어 있죠. 또한 이 플랫폼은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전반에서 고객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고객에 대한 완전한 뷰를 생성을 한다. 저장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이게 제일 간단한 내용인 거겠죠. 또한 타사가 플랫폼과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추가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고객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리드 및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회를 예측하고 분석 및 관계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인사이드를 얻고 계약서, 견적서 및 송장을 전달하는 데 영업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오퍼링은 모든 접점에서 서비스 에이전트와 고객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예측과 추천을 통해서 고객들이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죠. 고객 관계 관리 이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디바이스 우리가 적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적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23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IT 서비스 및 컨설팅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308초 2690억 원 시총이. 그 다음에 주당 배당금을 1.6달러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안 주더라고요.
그거는 배당 및 추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0.69%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24년 1분기 딱 이때만 0.4달러 줬습니다. 0.4달러. 그래서 딘드 일드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0.17%밖에 안 되고요. 배당을 4.46?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 단순하게 0.4달러 주니까 곱하기 분기마다 주겠거니 하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출 구성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있고요, 서비스가 있고 플랫폼, 데이터, 마케팅 앤 컨서머 이쪽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쪽에서 매출의 8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85%를 차지하고 있고 실적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색깔은 보지 마세요. 밑에 그 증가율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출액은 늘어납니다. 매출액은 늘어나고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순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EPS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2025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순이익이 또 50% 정도 상승을 하죠. 50% 정도 상승을 하고 4.2에서 거의 뭐 10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순이익이 좀 줄어듭니다. 순이익이 좀 줄어들고 다만 이제 EPS는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후에 주식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이 EPS의 변화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순이익이 적더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뭐 주식 사갖고 소각해 버리면 당연히 EPS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수를 혹시 자사주 매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팀랭크스 같은 경우는 4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했고요.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죠. 평균가는 297.11달러고요. 지금 가격 대비 28.91% 업사이드입니다.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높았던 가격이 365고요. 최저가 230입니다. 그래서 종가가 230.48이었는데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28.91%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데에서 파이낸스, 야후 파이낸스에서 확인을 한 건데 뭐 230이 최전데요. 최저 부근에 있고요. 하이는 390입니다. 그리고 평균은 296인데 평균은 좀 비슷하고요. 최고 예상 가격이 이쪽이 더 높죠. 뭐 최저 예상 가격은 230달러로 현재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력 매수가 16명 그 다음에 바이가 25명 이거는 뭐 바이와 스트롱 바이 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투자 의견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맥과이어에서는 아웃퍼폼 비중 확대죠. 그 다음에 시티그룹에서는 뭐 홀드 그 다음에 바클레이즈에서는 비중 확대 매수 홀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2분기에 순이익이 줄어든 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 거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전 고점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게 230 부근이었고요. 그래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230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지지는요. 195 정도 됩니다. 195. 195. 그렇기 때문에 230을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올라가게 되면은 270, 270입니다. 270. 여기에서는 280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270이고요.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위에서 본 거는 주봉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일봉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저항은 여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를 지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강하게 지지가 나왔던 주봉상의 지지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가격이 248달러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225달러네요. 225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눌리게 되면은 여기까지 눌렸다가 반등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릴까요? 확인을 좀 시켜드리자면 뭐 실적이 나오는 만큼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2023년의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거죠. 턴어라운드 진행되고 단기적으로 이전 저항이 여기 요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여기 있죠. 여기 이전에 저항이 되었다가 지지가 되는 이 195포인트 전후가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으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상승을 했고요. 저점을 하나 잡았죠. 갭상승을 한 후 조정을 받고 반등 나오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사실은 여기가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고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전 고점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결국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게 되면서 추세가 여기부터 꺾인 거죠. 추세가 여기서부터 꺾인 거고요. 색깔이 안 칠해지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가격이 뭐 조금 더 사실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일단은 현재 저점은 여기였습니다. 268. 그리고 주가 하락을 하고 여기에서는 뭔가 이슈가 있었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온 게가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고 여기에서 조정을 지금 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적이 만약에 EPS가 돌아서면 저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가기 전에 뭐 저항은 계속 있겠죠. 268, 275, 그 다음이 295입니다. 이 흐름대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제대로 받아주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195까지 오면은 정말 감사한 거고 그게 아니면 뭐 지금 상승 확인을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115, 115 정도면 350 정도 되는 거죠. 적어도 뭐 50% 이상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그 전에 얘기를 좀 해드릴 만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있었죠. 아까 전에 이거 NVDA 엔비디아 뭐 주봉으로 보면 역사적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구글
이것도 신고가가 계속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 돌파 시도했었던 거고, 메타, 메타도 역사적 신고가가 계속 가고 있고, 브로드컴 역사적 신고가 계속 가고 있죠. 근데 세일즈포스, 이래서 제가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주 그 외에 골드만삭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버가 있습니다. 우버.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 가는 거는 사실은 다 제외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목이 안 간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웬만하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은 종목들 안에서 관심을 갖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매매 방법을 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브.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건 블록스퀘어입니다. 예전에 블록스퀘어는 몇 번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블록은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스퀘어와 캐시앱 부문으로 운영이 됩니다. 스퀘어 부문은 사업체가 카드 결제를 수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판매자가 사업을 시작 운영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금융 서비스를 결합해서 셀프 서비스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캐시앱 부문은요, 소비자가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생태계를 제공을 하고, 소비자가 캐시앱을 돈을 저장, 송금, 수령, 소비 또는 투자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중점을 둔 금융 생태계를 제공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티달은 뮤지션과 팬들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콘텐츠 경험 기능을 통해서 팬들이 아티스트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비트코인 생태계는 비트코인의 오픈소스 작업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둔 독립적인 팀인 스파이럴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이 지금 36배 정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EPS는 1.73, BPR은 PBR이죠. 2.03.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당은 없어요. 배당은 없고, 캐시앱이 대부분의 매출을 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스퀘어가 32%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매출은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져요. 실적은 엄청 좋아집니다. 물론 매출액은 성장하는 게 한 14%밖에 성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순이익 보게 되면 이거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쵸? 12배 성장합니다. 120배인가요? 10배, 20배, 10배, 100배, 120배네요. 그러면 EPS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액은 분기 매출액은 늘어납니다. 근데 순이익이 여기서 좀 줄어드네요. 그리고 EPS는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가 아니라 120%인데 오타가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3개월 동안 32명의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투자 의견을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로우와 하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 로우를 제시를 해드렸던, 그러니까 17.5달러를 제시했던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로우 프라이스 타겟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저는 로우 40이라고 봐도 무방을 하겠죠. 그래서 평균 가격은 90.43달러가 평균 가격인데 현재가 62.5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4.69% 상승률이 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목표는 106달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저기 17.5달러
얘기했던 애널리스트를 좀 제외를 하게 되면 40달러가 저점이고요. 106달러가 고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90.8이고요. 거의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홀드가 14명, 그 다음에 바이가 13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뭐 매수 의견을 바이, 비중 확대 요거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같은 경우는 차트를 통해서 볼까요? PC가 좀 느려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저로 눌렸을 때는 아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 가격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저점.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96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96달러 같은 경우에서 106달러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95달러면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 여부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 실적은 어쨌든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아니라고 하면 뭐 다른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실적은 사상 최대의 실적이에요. 단순히 이제 왜 주가가 이렇게 못 갔어요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답은 되게 간단해요. 블록은 비트코인이랑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간 다음에 비트코인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블록도 역시 죽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50달러 부근이 굉장히 좀 안전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진짜 밀릴지 여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맥스는 박스권 상단이었던 90달러까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2024년 저점이 이 가격이었죠. 62달러입니다. 그래서 62달러 이탈을 하게 되면 40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조정 받겠네요. 55달러까지. 그래서 62 이탈 시 55, 55 이탈 시 최대 4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그 블로그를 따르게 좀 적어놨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로그는 실적 좋은 종목들만 다 세팅을 좀 해놨거든요. 뭐 물론 실적에 추정치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비주얼 검색 및 탐색 회사로서 주요 서비스인 핀터레스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핀터레스트를 사용을 하고, 사람들은 핀터레스트의 콘텐츠인 핀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메타잖아요. 메타는 글을 쓰는데 이제 영상 혹은 사진을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자들은 영감을 얻고 최신 룩을 큐레이션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브랜드에서 쇼핑하는 등 다양한 여정을 통해서 플랫폼과 소통을 하고, 전 세계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4억 9,8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업체는 소매 업체, 브랜드, 크리에이터, 퍼블리셔, 사용자 등 다양한 출처에서 제공이 되고, 제품 카탈로그 업로드, 직접 게시, 사용자 큐레이션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콘텐츠를 확보를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글 올리는 거 다 출처죠. 그렇죠? 특히 핀터레스트는 사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이 좀 있고, 아마 이것도 결국은 이미지에서 동영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 업체로 구분이 되고 있고, 피가 굉장히 높네요. 퍼가 그 주당 배당금 없고요. 뭐 비주얼 디스커버리 엔진
그러니까 이게 핀터레스트를 통한 매출이 100%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72%, 유럽에서 16%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요. 2021년에 고점은 돌파를 하지 못했네요. 2021년은 316이었는데 흑자 전환이 되기는 하지만 2021년을 뛰어넘지는 못하고요. 2분기에 흑자 전환되고 그다음에 6954니까 한 6배 정도 상승하겠네요. 6배 정도. 600%죠. 600%. 그다음에 EPS는 0.28에서 0.35로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의견은 21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매수 의견 제시를 해드렸고 최고는 52, 최저는 38인데 평균은 46.28인 거고요. 지금 43.83%에 83달러에 마무리가 되면서 평균까지는 5.59% 정도 얼마 남진 않았네요. 그쵸? 뭐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34에서 52까지 하이는 똑같네요. 다만 이제 로우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좀 더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와 홀드가 많습니다. 특히 바이가 많고요. 뭐 투자 의견은 파이퍼 샌들러 여기에서 계속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봉 사실은 50이 이것 때문에 50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단기적인 저항인 거고요. 단기적인 저항에서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횡보하고 있고 돌파 여부에 따라서 51달러 51.5 여기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전에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았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죠. 30달러. 그래서 아마 최저를 30에서 36 사이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44를 돌파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다가 전 고점이 여기였고요. 지지가 나온 거고 원래 반등은 여기서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3.5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 번 더 하락하라고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아주고 급등이 나와주고 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40.5 있죠? 40.5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버텨갖고 끌고 가면 됩니다. 어디까지? 1차적으로 49까지 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40.5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몇 가지의 종목을 일단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종목이 한 30개 정도 25개에서 30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9개를 딱 뽑았어요. 9개를 뽑았고 이 9개를 매일 세 종목씩 뭐 단가라든가 이런 거를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버코어가 얘기를 했던 뭐 AI 수혜주 중에서 세 종목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뭐 개별적으로 이슈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플레이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